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프레지던트 TV가 특별히 기획한 뭐죠? 오늘 우리가 뭘 기획하고 있습니까? 토론회를 완전히 해부한다. 토론회를 해부한다. 토론회가 무슨 죽은 시체도 아니고 어떻게 해부합니까? 있는 그대로 네. 날것 그대로 그 준비한 이면 걸 이렇게 못하면 어떡해요. 이게 특별한 방송인데 참. 맞짱 토론. 이겁니다. 지금 앞으로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제 거의 매주 토론회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토론회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 왜 재미가 없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예의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재밌으려면 두 사람이 딱 붙어야 되는데 6명이라고는 어떤 한계가 있고 방송국의 어떤 요청 그리고 방송 시간의 한계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맞짱을 떠야 되는 그 장면에서 맞짱을 못 뜬 문제를 한번 부각시키면서 같이 한번 흥분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최욱의 일격 최후의 일격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 우리 최욱이 아니고 최후의 일격. 그러니까 최후의 일격. 예.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이걸로 정하면 어때요? 최후의 일격? 그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문화가 이 토론회 가면은 점잖은 문화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점잖 떠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 문화라서 뭔가 토론회를 하면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후보님께서는 이러지 않으셨사옵니까? 이런 식의 이 토론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하는 사람들도 답답할 거고 두 번째는 보는 국민은 저게 무슨 토론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면 사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조차도 토론에 나가면 고구마처럼 보인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뭔가 시원시원하게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토론회가 끝나면 이걸 분석해서 이게 질문이 이건 어땠는지 또는 야 저건 좀 저렇게 치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특별한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MBN 연합뉴스 같이 이제 나온 토론회 있죠. 지난 수요일날 나왔던 거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준비해주신 우리 장자방께서 한번 또 리스트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날 토론회가 자기소개 30초가 있었고 주도권 토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OX 질문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가지고 그때 그 시절 그리고 이제 청문 토론 그리고 최후의 일격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상당히 다채로운데 제일 먼저 있었던 게 이제 MZ 세대를 위한 자기소개 30초. 여기서 누가 가장 돋보였습니까?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가 돋보였죠. 왜냐하면 MZ 세대를 위한 자기소개니까 MZ를 딱 이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각 캠프가 이 MZ 세대를 위한 소개라는 거를 좀 간과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소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재명 후보만 MZ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맞아요. 그냥 계속 재명 맞아요 MZ 이 세 개를 연결했으니까 계속 그냥 맞아요 6번인가 하고서 딱 광고를 끝낸 진짜 그거는 6명 중에서는 거의 군계 일학 수준의 그 인트로였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끝났을 때 딱 자기 기호도 유일하게 이재명만 했고 아무 사람은 그것도 못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방송국에서 갔을 때 이걸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달이 제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시도는 했으나 좀 실패한 것. 아바타를 정세균 아바타가 나와서 소개를 했는데 조금 MZ 세대를 위한 행식이긴 한데 너무 그러니까 단순했어요. 그죠? 캠프가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냥 평타 다 평타.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후보는 지난 출마 선언문을 그냥 요약해서 그때 나온 장면을 잘라서 그러니까 평타인데 그래도 저 정세균 후보는 노력은 했잖아요. 그렇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좀 캠프 민망했지. 캠프가 아니라 업체가 할 텐데 업체 바꾸셔야 돼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주도권 토론 이게 이제 5분 30초를 가지고 최소 두 사람한테 묻는 건데 제일 먼저 이제 정세균 후보가 했어요. 맞죠. 여기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부동산 실패,
실패 너가 책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특히 이제 공급할 때를 왜 안 왔냐. 네. 이거는 좀 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적인 게 당신이 공공주택 20% 올리겠다 그러는데 OECD 평균 조사해 보니까 7%더라. 네. 이런 상당히 좀 준비한.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세균 후보가 나름대로 저는 이 양반이 경제 대통령 그래서 저 양반이 경제 대통령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 토론회에서 보면 수치라든가 바라보는 게 뭐 저는 근데 수도권 공급 폭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계속 서울만 집중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반대하지만 어쨌든 저하고 생각은 달라도 일관성 있는 논리로 주장하는 게 공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정세균 후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난 뭐 이사 대책까지 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네. 여야 합의 네. 이걸 어떤 경우에는 뭐 존중했다가 그 다음에는 파기하라 그랬다더가 뭐 철회하라 그랬다더가 이래서 당신은 의회를 잘 모른다. 그리고 왜 뼈 때리는 그렇죠. 뼈 때리는 지점을 그렇죠. 때렸어요. 네. 당신의 정치적 이익을 이렇게 표현 안 했지만 네. 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공격하냐 네. 그 질문했는데 네. 근데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반격을 예. 나름 잘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질문은 안 나왔는데 네. 그 언론에 그 박용진 후보가 그거 딱 썼잖아요. 니네 캠프 1, 2, 3이 다 찬성했어 이거. 맞아. 그게 제일 사실은 뼈 때리는 이게 말이죠. 이제 법사위. 예. 법사위 여야 합의를 철회하라고 철회하는 서명을 받는 네네. 그걸 이재명 쪽이 딱 띄우니까 예. 그 다음 날 박용진이 이걸 딱 때렸죠. 때려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안 나왔지만 당신 참모들 1, 2, 3위가 찬성한 걸 당신은 철회하라고 이게 뭐가 진실이냐? 예. 아마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이 사실 그 질문하고 예. 일맥상통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들 나왔는데 이제 예. 이재명 후보의 변명이 네. 이게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말재주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네. 여기 이제 이낙연 후보에게 물었는데 네. 이낙연 후보 보고 문 거는 이제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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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부동산 문제를 물었는데 네. 그 질문을 했고 뭐 이낙연 후보는 여기서 답변들이 시원시원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물었던 게 이제 이재명에게 국토 보유세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지대 철폐 뭐 이런 거니까. 다 같이 좀 근데 핵심은 추미애 후보가 말하는 이 지대 문제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아마 지대 추구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중적 언어로 바꿔야 되는데 아마 거기도 고민을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고민할 텐데 적당한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렌트 우리말 이게 우리말로는 지대라서 네, 그죠. 그죠. 렌트 그죠. 지대라서 이게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날 어쨌든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갖고 있는 부동산 토지 공개념 이거에 대한 딱 찝어준 거는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찝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다음 자 그럼 김두관 후보는 뭐냐면 네. 이재명 후보한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정책을 이제 질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공감했어요. 공감하고 좋은 정책이다. 이날 여기서 나온 거 사실은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잘 몰랐던 건데 이게 이제 폐업을 하려고 그래도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동안 받은 예를 들면 내가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받은 대출이 대출이 1억이야. 이걸 한 번에 갚아야 되니까 이게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면서 어거지로 이 장사를 하다 보니 월세만 까먹고 그렇죠. 손해 보면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이 문제는 정말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다음에 그 댓글에 그 김두관 그 댓글에 상당히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야, 너 진짜 실질적인 얘기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걸 딱 동의했는데 두 번째 김두관 후보의 딱 한 결정타가 나갔죠. 예. 당신이 그렇게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이런 거 같이 공감한다 그랬는데 당신은 당신 홍보하려고 나가서 단속 바로 하고 도지사가 이렇게 좀 품어줘야 되는데 단속 공무원들 같이 나가서 그게 되느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옛날에 보릿고개 때 쌀 세밭 세대박 훔쳤다고 곤장 치는 사토가 연상된다. 그렇게 매정했어야 되겠냐. 그리고 이것도 홍보를 위해서 방송 데리고 갔지 않았느냐.
방송은 아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카메라 네. 저도 봤는데 그 방송이 아주 숙련한 카메라맨이 아니고 네. 공무원이 아마 증거 사진으로 그 영상으로 찍으려고 한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명을 했고 제가 딱 봐도 저거는 이 전문 카메라맨이 찍은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공무원이 그냥 혹여라도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이거 뭐죠 증거 비디오를 찍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의 딱 이미지가 대비되는 게 이제 이재명 하면 실적도 있지만 날카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반해서 김두관은 그렇게 실적이 알려져 있진 않아. 그런데 약간 따뜻하고 둥글둥글한 이런 이미지. 이 두 이미지가 부딪힌 게 아니냐. 그렇죠. 이 질문에서 그렇게 볼 수 주도권 있겠습니다. 토론에서 이게 가장 그래도 빛났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후보가 이제 그 김두관 후보한테 이에 맞춰서 대전을 하지 자기는 않으면 그 국제 경쟁에서 동남권 이 메가시티 경쟁 상당히 위험해질 이거에 디지털 부상이 전환 있는데 실속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네, 네. 중앙과 지방에서 이제 김두관 후보의 그래서 동의를 저희는 얻고 국가의 대대적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낙연 후보에게는 좀 세게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너 공약 이제 예, 이행 안 했잖냐. 이행률 공약 이행률 너 24개 중에 아니죠 이행 거의 꼴찌더라 예. 했더니 이제 이낙연 후보가 2016년 거기에 이행률에는 24개 중에 20개를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팩트 체크해야겠다.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한데 이거 누가 매기는 줄 아시죠 점수? 이거는 뭐 이런 민간 기구도 있고 매니페스토에서 매기는 거예요 이거. 한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매니페스토가 핵심인데 이거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SA, A, B, C, D만 나오거든요. 그 개수로 안 나와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안 나와. 그냥 항상 보면 매니페스토 홈페이지 가보시면 알 거예요. SA급이냐 A급이냐 B급이냐 C 이런 거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안 나오는데 그 언론에서는 또 따로 하니까 아마 그런 거가 좀 복잡해서 저는 팩트 체크 제가 알기로는 매니페스토가 이게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1년 내내 이걸 체크하거든요. 매니페스토가. 근데 제가 알기로 퍼센테이지나 개수로 공개를 안 해요. 매니페스토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뭐 이 공격에 이낙연 이재명 후보 간의 공격이 뭐 몇 프로냐 이거 갖고 하는데 이건 한번 좀 팩트 체크 진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있어요. 이제 공약 이행률은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어요. 뭐요? 실제 공약을 한 50개를 했는데 30개를 이행했다 할 때하고 20개를 했는데 15개를 했다 하고 많이 공약하는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지만 미래에 가능한 예를 들면 이제 이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남북 평화 막 이런 걸 공약했는데 갑자기 남북 평화가 안 좋아서 공약 이행이 안 된 게 있어.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공약 이행률만 이야기하는 것의 어떤 그 문제가 있죠. 충돌이 있다는 거. 이건 독자 이름이 알고 그래서 계시면. 그나마 매니페스토는 그거를 약간 감안하는 게 있는데 그냥 기계적 평가하는 단체도 많아요. 언론들이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이름 이상한 뭐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상 받았다고 자랑해서 맨날 올리는 거 소위 보면 시민단체 중에 좀 이름 이상한 이런 데가 그 기계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박용진 후보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공정 성장을 물어봤고 이낙연에 대해서는 성장 전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는 좀 치열한 공방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 토론에서는 김두관. 여기서는 좀 이재명. 끝났다. 요게 그래도 좀. 근데 저는 이 박용진 후보가 이걸 잘못 물어봐서 그런데 사실은 왜 이재명 후보가 그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인 나 기본소득 안 했다라고까지 하면서 이 공정 성장의 1위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대통령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도지사 할 때하고 시장 할 때하고 또 다르거든요. 나는 나라를 이만큼 성장시키겠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이제 기본소득은 내 공약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1번 공약은 성장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이제 있는 건데 그죠? 그거를 박용진 후보가 좀 제대로 이렇게 딱 못 물어본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한 두 번째 잘하는 게 정세균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공부한 거. 이게 이제 그거는 굉장히 이 두 개가 빛났어요. 그러니까 빛났어요. 김두관, 정세균. 그러니까 정세균이 이낙연을, 김두관이 이재명을 공격하거나 또는 이재명 후보는 이 코너에서는 그렇게 날서지 않게 그냥 부드럽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방송에 나오면 부드러운 이미지 때문에 서로 공격을 잘 못하는데 이제 그래도 그 중에 좀 약간 좀 나왔던 게 그 두 부분이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코너가 OX였는데 네. 그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해서 두 사람만 들었어요. 이낙연 다 거짓말이죠. 아니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어째서 두 번째 이제 박근혜 이명박 사면이 필요하다.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가를 들었는데 두 사람만 중립을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먼저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는 후보 있다. 이게 두 명이잖아. 이낙연 이재명만 있다. 근데 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보면 추미애 후보가 김두관 후보한테 왜 안 서운했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토론회, 그러니까 생방송 토론회라는 거의 단점이라고 봐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차라리 오재미 하나씩 주고 얼굴에 던져 그래. 제일 얄미운 후보한테 던져 그러면 못 맞추면 자기 실력이고 맞으면 쌤통이고 이런 코너 하나 하면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그다음에 이제 야권 상대 후보는 좀 재밌게 됐어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야권 상대 후보를 하는데 둘 딱 나뉘었어요. 예. 그리고 유승민, 홍준표,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예, 이렇게 세 명 그렇습니다. 나뉘는데 그 유승민을 드는 건 이제 정세균, 박용진.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 쪽 싸움이다. 예. 뭐 그쪽 뭐 신주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홍준표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영남 후보의 그 저쪽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홍준표가 또 잡초 같고. 그리고 그 잡초에 바로 영남만이 아니라 이 양반의 화법이 사실 되게 대중적 화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약간 거칠다는 표현을 받지만 대중들한테 인식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그러니까 되게 쉬운 단어를 쓰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다가 만약에 윤석열이 8월 말까지 입당 안 하면 홍준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실제로 예. 그런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을 든 사람은 지금 이제 소위 여론조사 1, 2들 예, 이낙연, 이재명이라고 두 분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윤석열이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저기 가서 말하는데 두 개예요. 첫 번째 지평선입니다. 지평선. 지평선. 그렇죠. 이거는 오타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오타라고 생각하는데 타입으로 치면 오타가 날 수 있어요. 지펑, 뭐 지풍 이렇게 날 수 있어 오타가. 그러나 이건 손으로 쓴 거라서 이건 인식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평을 지평선이라고 또 하나. 뭐요? 그다음 두 개라며. 지평선. 또 이번에 부산 가서 그거 있었잖아. 저게 저 뭐예요? 부마항쟁이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민주당 첫째 기본 상식도 없는데 현대사에 대한 상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이한열 여사 그 사진을 보고. 그 이제 체류탄 맞고 쓰러진 사진을 보고 부마항쟁이냐고. 부반전은 79년 10월이에요. 예. 79년 10월 26일 그 일주일 전인데 그거냐고 물어보고 거기에 옆에 있던 장제원 의원이 맞다고 부산 국회의원이란. 그러니까 수준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기본 상식, 그 현대사에 대한 이해 둘 다 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 없다.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박근혜잖아요. 남자 박근혜. 남자 박근혜잖아요. 좋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때 그 시절 예. 여기 이제 사진을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의 강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이낙연 후보는 총리 시절 강원도 고성 산불에서 메모하는. 네. 나는 메모 습관이 있다. 이런. 그다음에 자기의 그 꼼꼼함, 예, 뭐 이런 거죠. 추미애 국회 이제 당 대표 시절의 국회 연설. 예. 그때 양극화 핵심은 지대 추구. 지대 추구 특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사진 방송을 들고 나왔고요. 네. 좀 일관되죠. 예. 김두관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당시 2002년 예. 경남도지사 선거에 지원 유세 왔다가 예. 목이 말라서 막걸리 마시는 장면. 예. 네, 그게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2016년 촛불 광장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그 이 팻말을 들고 문재인 후보 옆에 서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후보도 아니고 문재인 당 대표를 그만둔 상태였죠. 그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는 아니었고 다만 압도적인 대선 후보 예상자였죠. 예상대 그 당시 압도적 지지는 아니었어요. 아니니까 그래도 압도적이었어요. 12% 정도. 예. 어쨌든 이 사진을 보고서 우리가 딱 보면 이런 거죠. 이낙연은 나 원래 꼼꼼한 남자야. 추미애는 나 일관성 있어. 김두관은 노무현에 기댔고 리틀 노무현이야. 예, 난 노무현맨이야. 리틀 노무현이야 이렇게 한 거고 이재명은 그래도 문재인에 기대는 그리고 탄핵. 나 탄핵
당사자야 이렇게. 제일 박용진도 재밌어요. 유치원 3법 통과했을 때 국회에서 셀카. 예. 우리 박용진 하면 유치원 3법 아닙니까? 근데 정세균 그 후보는 노무현 탄핵 때 의장석을 지킨. 그리고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박근혜 탄핵할 때 의장석 방망이를 내리치는 그 사진이 내가 볼 때 나도 이거 보면서 아니 왜 5년 전께 낫지 이게 19년 전. 그것보다 20년, 저는 그거보다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이 왜 자꾸 과거를 불러오는 대선인지가 참 안타까워. 그렇구나. 예. 국회의장이 대통령 후보 나왔다는 게 혹시라도 좀 그럴까 봐. 왜요?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 총리 갔다가 대통령 나오는 예는 없거든. 이거 그랜드 슬램 하려면 해야죠. 총리도 하고 국회의장도. 왜냐면 대법원장은 그게 안 되잖아요. 대법원장은 어차피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 하여튼. 총리하고 국회의장하고 알겠어요. 하기가 그랜드 슬램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재밌던 게 청문 토론이 그다음 순서였는데 네. 한 사람을 세워놓고 다른 후보들이 이제 질문하는데 네. 30초 질문에 1분 답변.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재밌는데 추미애 1번이었는데 네. 아이고 그동안 점점 빼던 김두관 후보가 나왔어요. 네. 매일 뭐라고 싸우고 했습니까? 있어요. 저 후보 때문에 네가 꽁이야. 그렇게 추미애 후보 그 이야기 대통령께서 하더만요. 법무부 웅이 장관을 멀리 날아가지 보내주는 못하고 빙빙 돌다가 경찰계획도 하고 국힘이라고 하는 둥지로 가고 윤석열도 있다. 그 잡으라고 내공이니까 김두관 결국 후보가 징계도 뭐 못하고 너무 안 대선 쓰고 된다 후보로 이런 정도로 안 이야기했는데 되는 참 대통령. 좀 아팠을 것 같고요. 네. 박용진 후보가 이제 모병제 남녀 이렇게 이제 그 징병을 이야기하니까 뭐 시기상조다. 시기상조 해버렸고 이낙연 후보는 이제 그 윤석열 검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오히려 추미애 후보를 좀 도와주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청문 대상이 이제 김두관이었습니다. 네. 근데 특징이 예. 한마디로 말하니까 김두관 당신은 근행발전 분권 자치했다라고 다 칭찬했어요. 예. 정세균, 추미애, 정세균, 이낙연 강호 두 사람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표를 가져와야 돼. 그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올해 임시 전당대회, 작년 전당대회 때 물론 작년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당선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황명선 논산시장이 떨어지긴 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둘 번 다 대의원 투표에서 2위했어요. 2위요. 둘 다. 대단하네. 예. 왜냐? 그 여론조사를 생각해 보면 또는 그 소위 말해 친문 세력이 꽉 잡고 있다는 권리당원 투표까지를 계산해 보면 그 안에서 대의원 2위를 했다는 건 거의 기적 같은 건데 이건 세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세력을 보고 구애의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청문할 때는 네. 정세균 후보가 이제 호남 불가론 이번에 이제 정리하라. 예. 그래서 바른 기회를 줬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후보는 주택 세금과 토지 세금. 예. 당신은 토지에만 세금을 붙이자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주택이 세금이 더 이게 과도한 불평등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렇게 물어서 약간 이재명 후보의 그 국토 보유세 같은 걸 약간 공개한 형태를 띄었고. 그거는 약간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주택이 계속 시간이 지나는데도 그러니까 중고가 되는데 주택이 가격이 왜 오르냐? 땅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 네. 예. 그 문제를 했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은 기본소득이 목돈을 준다고 이제 그쪽에 최재형이 공격하니까 목돈 예. 푼돈이라 그러니까 예. 당시 또 목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이게 기본소득의 잔돈, 목돈, 푼돈 뭐 이런 논쟁을 좀 예. 잠깐 잠깐 했죠. 시간이 짧았어. 짧았어요. 예. 자, 그다음 대상이 이제 박용진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기본소득 부족한 시간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예. 이제 그렇게 했고요. 해버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이낙연 후보가 박용진에게 국부펀드 설명해 주는 식으로 좀 도와주는 식으로. 도와줬는데 7%가 말이 되냐 이것도 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근데 또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 뭐요? 박용진 후보한테 다른 후보들이 일체 질문을 안 하려 그래. 박용진 후보에게 질문을 하라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들었어요. 그게 사실 후보 입장에선 참 정말 참혹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 네, 예.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후보. 예. 이제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이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데 그게 도덕성이 아니냐. 예. 이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쓰리 쿠션으로 물어본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이걸 이재명한테 안 묻고 예. 정세균한테 물어서 예. 한 게 왜냐? 정세균 후보가 계속 도덕성 얘기를 하니까
거기 던져갖고 일부러 딱 친 거죠. 3쿠션으로.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이 이제 국부 펀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국민연금도 투자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동의를 얻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김두관 후보가 예타. 예비 타당성 이 폐지돼야 된다를 어떻게 생각하냐 동의를 얻었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청문 대상이 이낙연 후보였어요. 이거는 뭐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나섰죠. 예. 뭐라고 나섰나요? 청렴성. 예. 당신 보좌관 중에 그렇죠. 그 옵티머스 때 자살하고 예, 알죠. 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두 가지잖아요. 옵티머스 하나, 그다음에 당비 대납. 맞아. 이 두 건 갖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후보가 법사위.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법사위 이번에 처리할 생각 없냐 물었죠. 예. 예, 그거 물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후보는 당신 탄핵에 대해서 무덤까지 가져간다더니 왜 이번에 공개했냐. 예. 일관성 없다. 예. 이렇게. 예, 그렇게 공격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이 코너에서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여기서는 뭐 딱히 이렇게 보이는 분은 저는 별로 확실히 없었어요. 질문할 건 질문했어요, 그죠? 예, 예. 뭐 끙장넘매,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은 호남 불가론, 예. 뭐 기본소득, 그다음 도덕성 문제, 청렴성 문제. 아니, 다 나왔는데 예, 예. 깊이도 없고 예. 시간도 짧은 데다가 서로 간에 날카롭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예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아. 예타를 잠깐만 그냥 예비 타당성 문제. 예. 재정을 투입할 때. 예를 국가가. 들면 내가 1,000억짜리 공사를 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효용이 있냐 이걸 따지는 건데 이게 인구 대비로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긴 하지만 예? 하나는 그 조건이 하나는 예, 아니지만 하나는 아니지만 인구가 약간,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인구가 적은 데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지방. 하면 못하는 거지. 못 하는 거예요. 왜? 효율이 안 나니까.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하면 어때?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딱 단적인 예를 들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그 도심 대심도 좀 철도, 예. 흔히 GTX라고 예. 부르는 이 코너가 어디를 다 지나가요? 강남 이런 데 삼성 지나가죠. 예. 이걸 다 지나가. 인구 많은데. 왜냐면 삼성하고 지나가야 이 사업이 타당성이 타당성이 생기는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뭐야? 집중한 데는 더 집중되는 거야.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서울만 또 예산을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지방은 다 타당성. 다 예타에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국가 비전을 보고 투자 못하는 이걸 기재부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예비 타당성은 기재부가 하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들어가지 말고 예. 이거는 무조건 철폐돼야 된다. 네. 자, 저도- 그다음에 이제 이 재밌는 코너가 이제 최후의 일격. 예. 30초 물고 30초 답판하고 이게 너무 좀 짧아서 난 최후의 일격 하면 그냥 1분을 혼자 써야지. 혼자 써야 이게 답 못하게. 왜 답을 하게 해가지고 예, 맞아요. 좀 김을 뺐어. 예. 이제 제 1번 주자가 이제 김두관, 예. 이낙연한테 물었더라고요. 예. 추미애 후보가 빵점이라 당신 그랬는데. 보고 당 대표 리더십 빵점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렇게 물었는데 답을 좀 잘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신뢰했다. 자기 신뢰했다 이렇게 했고. 자, 두 번째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도 신뢰했어요. 그래갖고 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그랬어. 이재명 후보가 최후의 일격을 추미애 후보한테 안 한 게 아니라 칭찬을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추미애 후보가 그동안 이렇게 좀 도와준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약간 보답, 예. 뭐 답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후보는 정세균 후보에게 대해서 동양이고 우리 후배 잘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박용진이 전북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장수와 진안 무진장 아니에요? 무진장 출신이죠. 예. 최후 일격을 제대로 쓴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후보,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이제 탄핵에 있었는데 그게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당신 행동을 믿어야 됩니까? 정도 좀 센 거긴 했죠. 센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답은 그래도 이제 우리 원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자, 이낙연 후보는 이게 그 이재명 후보한테 물었어요. 네. 지역주의 이게 상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세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사실 잘 봐야 한다. 네. 그리고 없는 사실을 퍼뜨리면 흑색성년이다. 라고 딱 맞춰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게 30초의 제후의 일격이 아니라 서로 제후의 일격과 반격이 같이 갔잖아. 네네. 이 프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후의 일격을 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답을 하게 만들어 30초 30초니까 이게 제후의 일격이 안 됐어. 너무 이게
확실한 동기가 딱 끄는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겠어야 그렇지. 된 건데 일격이라면 네. 그래서 나중에 다음 토론에서 또 이거 갖고 붙었고 아니면 토론회가 끝나고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걸 답변을 하게 해주니까 일격이 아니라 그냥 그렇지. 반격까지 가능한. 그 칭찬도 하고 이게. 예. 예. 이상해져 그래서, 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 약간 칭찬. 예. 기득권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서로 그냥 칭찬하고 이건 뭐 제우 일격이 아니 이게 좀 문제 있어 이거. 예, 이거 이 방송사는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러려면 어. 저 반격을 못 하게 했었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깎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이후에 막 페북에서 예를 들면 예. 칭찬하면 삑 소리 나게. 그거 있잖아. 아 근데 그거는 AI가 판단이 어려워요. 아, 칭찬과 그렇구나. 그 그 사회자 근한을 너무 주면 안 돼. 사회 그렇죠. 예, 예. 일단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이제 1분 발언 들어갔는데 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약속 비리 없는 청렴한 사람, 예. 나는 업적 있는 사람. 예. 이렇게 아니 본인의 정확한 거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지지도의 딱 구성이 그거 아니에요. 야 이재명은 뭔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연해요. 쟤는 뭔가 하지 않아? 이런 거죠. 그다음에 요 친인척 비리가 없다. 그게 이제 이거는 왜 한 거냐면 그 형과의 갈등, 이거 형수와의 갈등 이게 왜 시작됐냐? 난 형의 비리를 막다가 이렇게 된 거다. 이거를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영리해요. 아니 근데 그 전략이죠, 뭐 그게. 영리하기도 하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중요한 건 저는 최소한 캠프가 되면 이런 정도의 논리는 만들어내야 캠프죠. 맞아요. 이 정도 돼야 캠프죠. 아니 아무것도 못하면 무슨 캠프예요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그 저 30초 그 자기소개 영상.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캠프가 정세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 느껴지는 거죠. 박용진은 복지를 이야기하고 예. 국민에게 이제 눈물 닦아주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압도하는 이렇게 박용진의 약간 메시지는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왜 반일본을 얘기했는지 그 정서를 타려고 한 건지. 그 아직 마침 올림픽하고 뭐 연결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넘어갑시다. 에이.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후보는 정직 물결 없는 그리고 국격 말과 행동 그리고 이게 일치하고 외교도 잘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3분의 2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정세균 후보 이미지도 맞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2번 정도 토론회에서 정세균 후보가 확실한 안정감과 전문성 이런 게 확실하게 돋보인 건 분명합니다. 그거는. 자, 이낙연 후보는 그냥 위로. 위로 코로나에 따른 국민 위로를 하면 저를 믿으면 잘하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별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누가 축사시키면 누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날씨 얘기하다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전형적인 그런 인사죠. 그렇죠. 이제 이게 선거 전에 뭐 이런 얘기를 해. 평론에 제일 재미없는 평론이 예. 주례사 평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만 하고 예. 좋은 말만 하고 예. 나쁜 말 못하게만. 약간 이제 이낙연 후보는 뭐 이낙연 근엄진 그는 엄중 예. 신중 요 수준을 또 못 몰랐습니다. 넘어 못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대구 출신이다. 14번 이사했다. 19살 전까지 예. 1년에 한 번씩. 1년 1.2년에 한 번씩 이사했다. 그다음에 이제 지대 개혁하겠다. 예. 돈보다 땅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건 중요한데 지대 개혁이란 말을 어쨌든 하나를 뭔가를 이렇게 쉬운 말로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두관 후보 예.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공화국 해체. 본인이 가장 강조할 만한 얘기들을 딱딱딱 정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마무리 발언은 그래도 딱 그 마무리에 자기 이미지를 정확히 심은 김두관 후보가 제일 그래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서 제일 낫고 그 다음이 이제 정세균 후보가 어떤 자기의 품격을 제대로 좀 드러냈고 그리고 자기의 이미지를 가장 잘 설명한 이재명 후보가 그 정도.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추미애, 박용진, 이낙연 후보는 그냥 평타. 예, 평타 이제 정도. 우리가 종합 평가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요 토론회부터는 김두관의 약진 이게 약간 보였다. 자,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 김두관이 달라졌어요. 이 부분은 약간 그렇고 상당히 언론도 예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표정이 뭐 상당히 그 여유로워졌다, 단호한 표정도 있고 여유로워지고 단호해졌다 뭐 이런 또 뭐 표현도 예를 있고. 일종의 이제 조금 이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두가기에 나선 김두관 뭐 이런 거고 나오고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가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자기 이미지를 잘 살리고 있다. 그거는 이제 흐름으로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그동안 앞에까지 이제 예선 전보다 본선전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제 세게 발언하면서도 어쨌든 자기가 좀 날카롭다라고 하는 지적 때문에 더 세게는 못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앞으로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토론회가 지금은 이제 본 경선 첫 토론회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한 중반쯤 넘어가면 굉장히 세지지 않겠냐 전반적으로. 이 토론에서 사실 서운한 사람이 없다 그러지만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이 박영준 후보죠. 아무도 안 질문해줘. 자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좀 그랬고. 두 번째로는 추미애 후보죠. 추미애 후보가 좀 이번에 지대개혁 얘기를 좀 정확히 한 건 맞는데 어려웠어요.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꽁이 되는 약간 그런 어쨌든 그런 전체적으로는 있어서.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예.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그저께 있었던 수요일에 있었던 본선 첫 토론회를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봤어요. 저희들이 이거 특별 코너로 만든 이유가 이 코너, 그러니까 토론회 끝나면 다음날, 토론회 끝나면 다음날 이렇게 좀 내용이 뭔지, 누가 좀 잘했는지, 뭐 저희들의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대체적 언론들을 보니까 누가 이렇더라 이런 거 좀 보면서 참고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요 코너 이름을 뭘로 하죠? 최후의 일격과 반격. 이 반격까지 넣지 말고 그러면 일격. 최후의 일격으로 그냥 합시다. 자, 여러분 이 코너 이름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요? 사실 뭐 그 야구에도 있고 있지만 편파 분석, 편파 응원.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한번 이 토론회를 분석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6명의 후보 중에 누가 좀 그래도 낫냐 또는 저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거 안 하고 가면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수요일날 또 토론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있으니까 목요일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